요가인을 위한 스페셜 특강, 아무도 모르는 로우런지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장요근과 그리고 대퇴전방 활주 증후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로우런지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저희의 목차가 될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런지 왜 할까요? 질문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로우런지에서는 장요근을 스트레칭하는 목적으로 이 동작을 개별적으로도 활용을 해왔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허리, 골반, 교정 효과, 그리고 통증 감소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가에서는 비냐사 같은 플로우를 타는 동작 하실 때 이 런지 동작과 로우런지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허리, 골반, 고관절에 진짜 건강한 효과를 주는 런지와 로우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왼쪽은 하이런지고 오른쪽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를 로우런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회원님들이 질문을 좀 하세요. 요가 수련을 열심히 할수록 허리랑 고관절이 계속 아픈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테라피 요가라고 이름 붙여진 유튜브 영상에서 아름다운 요가 선생님들이 골반에 좋은 동작이라고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앞뒤로 양옆으로 많이 찢는 동작들, 자, 이런 것들이 좌골신경통에 좋다는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가 디피카에도 하노만이라는 이 동작, 왼쪽에는 이 동작이 좌골신경통에 좋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완성 동작은 좌골신경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검증도 없고, 자, 하지만 하프 하누만 정도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리 앞뒤쪽을 다 찢어내서 골반을 바닥 쪽에 내려놓는 이 동작은 사실 좌골신경통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는 동작이에요. 허리, 고관절, 골반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조금만 더 노력하다 보면은 저렇게 선생님처럼 동작을 취할 수 있게 되면 지금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의 불편감을 좀 꾹꾹 누르면서 반복하는 경우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다리를 정말 앞뒤 좌우로 많이 찢는다고 골반 교정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자세들은 인스타에서 하트가 많이 달릴 만한 멋진 포즈들입니다. 하지만 저 자세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절들을 정상 가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이셔야지만이 저 자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칫 욕심을 내다 보면 요가 아사나에서 가장 과사용하기 쉬운 관절이 바로 고관절이에요. 이 동작들은 사실 건강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동작을 통해서 관절이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덜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아슈탄가 같은 고강도, 고난이도 동작을 오랫동안 수련하시다 보면은 잦은 부상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또한 스타 강사들도 관절 주변 인대가 끊어지거나 연골이 닳아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보여지는 요가 동작과 건강한 수준의 요가 동작은 다르다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지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건강을 보장해주는 요가 동작들과 묘기와도 같은 고난이도 동작들은 사실 달라요. 묘기와 같은 고난이도 동작들은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요가 수련에 오시면은 요가 선생님이 보여주는 고난이도 동작을 본인이 못 따라하면 요가를 못한다 생각하시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항상 기준을 자기 자신한테 더 정확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더 멋진 동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사리 자기 몸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아사나를 적용을 해보면 요가 디피카의 효과와는 다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가 지도자에게는 요가의 효과보다는 주의사항을 더 깊게 잘 배워야 합니다. 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요가의 모든 동작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무작정 요가 동작을 테라피 요가라고 포장하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특히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요가 선생님들이 대중 상대로 해서 무분별하게 다리 찢기가 몸에 좋은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런 것들은 좀 걸러내셔서 그런 영상들은 최대한 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절을 가동 범위 이상으로 반복해서 늘리고 압박하는 동작, 이런 동작은 테라피 요가와 힐링 요가 수련에서는 전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렇게 화려한 동작들을 우리가 다 따라했을 때 정말 저것들이 테라피 아사나일까? 건강에 좋은 아사나일까? 그래서 선생님처럼 동작을 완성하고 나면 내가 건강해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대답은 노입니다. 이것은 저 동작에 나를 끼워 맞춰야지 건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만약 당신의 허리, 고관절, 골반, 무릎이 취약하고 이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 동작들, 다리를 무작정 찌는 동작들은 독이 될 수가 있고요. 고관절에 부담을 상당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알렉산더 테크닉과 고관절 사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실 건데요. 알렉산더 테크닉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알렉산더 테크닉은 FM 알렉산더라는 분께서 이분이 직접 개발한 교육법이고 몸의 올바른 사용을 가르칩니다. 이분은 9년 동안 스스로의 몸을 거울 앞쪽과 옆쪽에 두고 자기 몸을 관찰하면서 그 원리들을 터득을 했고, 자, 그것을 교육법으로 만들었어요. 3년짜리 교육이에요. 근골격계의 통증이 대부분 잘못된 움직임과 잘못된 자세 습관을 반복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급격한 사고나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에요. 큰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죠. 하지만 잘못된 자세 습관, 이런 것들은 작지만 꾸준하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많은 문제들을 만성적으로 일으킨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숨은 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숨은 적은 그리고 우리와 평생 동거하죠.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왼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기 이전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런 모양으로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배우기 전까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관찰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중에 턱을 쳐들고 몸 뒤쪽을 수축하고, 특히 허리 쪽의 근육을 꽉 조이고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것은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게 되면서인데요. 자, 척추 등 쪽에 특정 부분에 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척추가 길어지고 편안한 상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기들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기고, 중간에 멍키, 그리고 완전히 서기를 반복하고 있는 아기가 있죠. 자, 이 아기의 척추를 관찰해 보시면은
척추가 길어지고 넓은 상태 그대로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운데 회색 흑백으로 되어 있는 아기의 모션을 보게 되면 물건을 짚는 과정 중에 아기가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신의 척추는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물건을 들 때, 상체를 구부리고 세울 때 모두 고관절의 사용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아기들은 상체를 세울 때 항상 하체 3개 관절, 하체 관절 3개 있죠. 고관절, 무릎, 발목. 이 3개 관절을 항상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별로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아기들처럼 3개 관절을 이용하는 것은 큰 물건을 들 때만, 또 허리가 안 좋아서 요통 환자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기들은 작은 물건을 짚을 때도 이렇게 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뒷다리가 유연한 요가 선생님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뒷다리를 쭉 펴고 허리 반동으로 상체를 세우고 또는 상체를 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통이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건강할 때는 멋모르고 이런 식으로 허리를 막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은 요가 아사나 수련 시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거예요. 수리아 나마스카라에서 상체를 세우고 내리는 과정들, 그때 타다아사나, 우르드바스타나, 상체 깊숙이 숙인 우타나사나. 요 상태에서 저희가 허리 쪽에 힘을 주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것들은 내가 당장 아프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 사진처럼 등 뒤, 특히 허리 쪽을 강하게 압박하고 조이는 방식으로 상체를 숙이고 또 상체를 세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과정 중에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도 뒤쪽으로 밀려나가는 뺑이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허리와 무릎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장은 몰라도 사소하지만 반복하는 습관들, 거기서 오는 충격들과 긴장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 근육이 당장 삐끗해서 자극에 민감해지면 여러분들은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체 관절 3개를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합니다. 상체를 숙이고 세우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움직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재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증상이 도드라지기 전까지는 이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아사나의 습관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가 강사님들의 습관적인 핸즈온 방식이죠. 뒷다리 쭉 펴고 상체를 숙이는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사진도 보시게 되면은 로우 런지 할 때 골반을 아래 방향 쪽으로 강하게 누르고 상체를 후구라는 모습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장요근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로우 런지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많은 요가 현장에서 여전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반을 아래쪽을 짓누르고 골반에 온 체중을 걸쳐서 마치 골반을 깔고 앉듯이 유지를 하죠. 이랬을 때 뒤로 뻗은 다리, 고관절이 신전된 상태인데 이때 고관절은 관절구 안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고관절의 골두가 앞쪽으로 밀려 나와서 주변 연부 조직에 걸쳐지고 연부 조직에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골반과 고관절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장요근을 활용한 건강한 런지는 무엇인지, 로우 런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